전반적으로 지금 2차 전지의 바닥권을 좀 잡지 않았냐라는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고 회사마다 모멘텀은 조금씩 다른데 키워드가 ESS랑 그냥 LFP죠. LG엔솔이 지금 3분기 실적이 컨센을 상회했는데 보조금을 제외하더라도 흑자다. 실적 방어를 해주는데 가장 기여를 많이 해줬던 게 ESS였습니다. 현대차가 좀 좋은 모습 보여줬을 때는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 손풍을 줄 거다. AMPC 제외하고도 영업이익 2천억 넘게 나오면서 역시 LG에너지솔루션이구나. 테슬라가 옵티머스 로봇을 만들었을 때 이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고농축 배터리는 당연히 LG에너지솔루션한테 수주를 주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지금 2차 전지의 바닥권을 좀 잡지 않았냐라는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고 이제 그게 결국에는 LG엔솔이 가장 중요했던 거죠.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보면 최근에 반등이 좀 여름쯤에 나오다가 조정 또 심하게 받았는데 받은 이유가 뭐였냐면 자금 조달 이슈가 다 있었죠. 맞아요. 유상증자하고 뭐 BW로 자금 조달하고 이렇게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유상증자를 한 데는 보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유상증자했고 그다음에 SDI도 유상증자를 했고요. BW는 이제 LNF가 또 발행을 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해소하고 나서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데 각 회사마다 모멘텀은 조금씩 다른데 분위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키워드가 핵심이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딱 키워드가 ESS랑 그냥 LFP죠. 그렇죠. 네, 이쪽으로 진출하는 회사를 찾으셔야 된다. 그럼 이번에 LG엔솔이 지금 3분기 실적이 컨센을 상회했는데 6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보조금을 제외하더라도 흑자다라는 부분이 이제 관건이었고 그 중에 이제 실적 방어를 해주는데 가장 기여를 많이 해줬던 게 ESS였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게 테슬라형으로 받은 건데 지금 근데 삼성 SDI도 이미 받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결국엔 지금 미국의 ESS 시장은 전기 때문에 확대가 되는 겁니다. 결국엔 뭐 신재생 에너지 계속 어제 보면 CS 윈드가 미국의 풍력 타워를 공급했다고 또 나왔습니다. 공급 계약이 뭐지? 그 기사를 보고 다들 이제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하지 말라는데, 근데 왜 쟤네들은 자꾸 풍력을 지을까? 왜 태양광을 계속 깔까? 보조금 받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지금 전기가 부족하니까 부족하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전력 회사들 입장에서는 풍력 깔 수 있는 풍력 깔고 태양광 깔 수 있는 태양광 깔고 뭐라도 네. 가능한 거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한병 애널리스트 분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ESS가 올해보다 내년이 2배 이상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시장 규모는 자동차에 비하면 작지만 마진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 거기에서 좀 수혜를 좀 본 걸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죠. 근데 이게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는 다 올라오는데 지금 근데 여기는 한번 뒤었던 섹터잖아요. 심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매물이 많지. 예, 매물도 많은데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핵심 기업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잘 픽해야 된다. 그러면 대장주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좀 종목을 압축할 필요는 좀 있을 걸로 보이고 지금 또 LNF 같은 경우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 기대감이 9월 15일인가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또 반등이 확 나왔었거든요. 이제 9월 달에 또 그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는데 이 회사가 또 LFP 양극재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또 기사를 보니까 95% 하이니켈 그것도 지금 만들겠다. 그거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95% 하이니켈을 만든다. 본래 90%까지 만들었는데 95%까지 만들면 이게 더 좋다라고 합니다. 용량이. 이제 그러면 아주 비싼 것과 싼 걸 같이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투트랙 전략으로 가겠다는 부분이 오늘 반영되면서 오늘 제일 화려하게 올라오는 걸로 보이고 지금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결국에는 ESS가 급증하는 부분을 2차 전지가 커버를 한다. 새로운 먹거리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렇죠. 다행인 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더 못 들어오죠. 최근에 2차 전지가 반등한 이유 중에 하나도 중국이랑 미국이랑 화해하면 중국산 배터리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다시 싸웁니다 지금 막. 근데 물론 또 화해하겠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다시 미중 무역 갈등이 생각보다 길게 갈 수 있다. 그러면 뭐 길게가 아니라 그냥 계속 싸우겠죠. 어느 정도 서로 이제
주고받을 것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에 진출한 업체들은 그나마 보호막이 형성되니까 좋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지금 미국에 진출해 있던 국내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죠. 데이터 센터에서 메인 전력으로는 아니더라도 지금 보조 전력으로는 이걸 써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수소연료 전지가 국내도 보면 두산 퓨어셀이 최근에 주가가 괜찮습니다. 근데 블룸 에너지처럼 안 가죠.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블룸 에너지는 직접 공급을 했는데 아직 두산은 그런 이력이 없어서 그런 건데 만약에 미국의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 중에 일부가 두산 퓨어셀 걸 갖다 쓰게 된다라고 하면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데 그런 건이 좀 나와주길 기다리고 있는 걸로 보이고 네. 그래서 지금 전기 관련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2차 전지도 결국엔 전기 관련된 종목이 된 거죠. 그렇죠. 흑연을 가공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제 흑연이 없어서가 아니라 흑연은 되게 뭐 연필심에 들어가는 거니까 뭐 그 농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은 인조 흑연도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흑연을 가지고 음극재를 만들었는데 돈 벌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는 거죠. 단가 경쟁력에서 중국 기업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래서 원래 포스코 케미칼일 때 처음에는 음극재로 주목받았던 회사죠. 예, 근데 이제 갑자기 중국 기업들이 막 하기 시작하면서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딴 걸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양극재로 새로운 이제 사업을 붙여서 양극재 기업으로 또 거듭났죠. 근데 음극재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점유율이 뭐 미미하죠.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1.5% 정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미국 내에서는 1등이 될 수 있다. 이게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갈등이 심해지고 뭐 보복 관세 더 부과한다고 하는데 흑연은 안 그래도 지금 거의 100% 가까이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 걸 가지고 가서 미국 LG 에너솔 같은 경우도 싸면 중국 거 갖다 쓰겠죠. 근데 이제 중국 걸 갖다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대안은 포스코 퓨처엠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자 핵심 포인트가 될 거고 그래서 요즘에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다 기억을 잘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항상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양극재는 LNF를 보셔야 되고 음극재는 포스코 퓨처엠을 보셔야 되고 예, 장비는 PNT를 보셔야 되고 셀 기업은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 보시면 된다. 근데 이렇게 딱 해놓으면 종목이 4개로 압축되잖아요. 4개 안에서도 수익을 다 낼 수 있는데 굳이 여기저기 이렇게 기웃거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제가 대본을 작성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달마다 출연을 하잖아요. 근데 추석 연휴가 껴있다 보니까 제가 5주 만에 녹화를 하는 건데 하필이면 금요일 날 급등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서글펐습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차트를 보시면은 3개월 넘게 양봉이 나오다가 금요일 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번 주 초반에 LG 에너지 솔루 실적 발표되면서 투심이 굉장히 돌았고요. 그다음에 저번 주 목금에 전기차 판매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증가했다라는 뉴스. 그다음에 주말간에는 이번 주에 있을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북미에서 인도량이 증가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졌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입 밖으로 꺼내기 전에 이미 형상화 돼버려서 이제 제가 약간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런 악플을 달릴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시세가 나온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조금 ESS라든가 전기차 판매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공부를 해왔으니까 이 영상을 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황 관련해서 공부를 했더니 데이터를 한 3개 정도 봤는데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산업이고 그걸 통해서 추측을 하다 보니까 이제 리포트별로 차이가 크지 않은데 뭐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해가지고 뭐 2차 전지의 다른 마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뭐 새로 생긴 뭐 그런 아이디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뷰가 달라지고 있는데 그나마 제가 돌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2차 전지가 전기차에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컴퓨터나 이런 가전제품 심지어 어떤 부품에도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샘 올트먼 CEO의 일경원 이야기는 반도체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뭐 샘 올트먼 CEO가 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저 역시도 어떤 전망이랑 이런 것들 좀 보수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단계가 될까? 그냥
뭐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 해줘가지고 관련 종목들을 이렇게 장대양 보고 나오면서 날아가주면 저는 고마운 이야기죠. 근데 이게 현실화될지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도 2024년 말이나 뭐 한 분기에 한 번씩 뭐 그런 글로벌 IB에서 나온 리포트를 봤을 때 성장폭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ESS 관련 포함해서 실적 발표를 한 3번 넘게 했는데 전기차로 이용한 매출은 막 5% 넘게 등락을 보이고 있죠. 뭐 전기차 판매 실적은 5% 증가하거나 5% 떨어집니다. 근데 절대 수치가 증가한 이유는 뭐 ESS가 판매 매출이 뭐 10% 증가 이런 식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옛날에 전기차라든가 2차 전지 실적 퍼포먼스 봤을 때 20%, 10%, 20% 실적 퍼포먼스 불만족스럽거든요. 막 양극재 뭐 150% 실적, 뭐 그다음 장비 뭐 100%, 150%. 근데 이렇게 ESS 시장 규모가 매년 12에서 15% 증가할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뭐 15%, 20%, 뭐 리튬 관련 종목들은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다 보니까 그만큼 2차 전지에 대해서 억눌려 있었던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에코프로나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 보면 여전히 좀 퍼가 80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뭐 저번 주 금요일 날 뭐 에코프로 뭐 25% 갖고 오늘도 뭐 에코프로 플러스 4% 갔으니까 이제 완전 바닥 나온 거 아닙니까? 뭐 추가 매수 당연히 해야겠는데 이러신 분들께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만약에 지금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만 봤지만 뭐 포스코퓨처에 뭐 에코프로 BM 뭐 LNF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실적 발표할 부품이나 장비주 이런 종목들이 정말 2개 분기 연속 턴어라운드 나왔을 때는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저번 주 금요일과 오늘 상승했던 거에 대한 이제 단기 차익 나오고 눌림목 공략한 시점이 아직까지는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현대차랑 이제 완성셀 세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 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저는 뭐 현대차를 강하게 말씀드린 적이 없고 저는 보통 움직이기 시작하면 말씀드리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판매 동향 때문에 제가 브리핑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견조하게 그 미국 지역 내에서 판매 순위 4등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의 선전,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1,300원대 중후반을 유지 못하고 1,420원대 그 윗부분에 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같은 대수를 봤을 때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전기차 판매 대수 조금씩 줄고 있지만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고 있고 이런 현대차가 좀 좋은 모습 보여줬을 때는 자동차 부품주나 아니면은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 훈풍을 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 한미 협상에 대한 타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분할 매수해야 되죠. 왜냐하면 저번 주 금요일과 오늘 토탈 합쳐가지고 한 7% 넘게 상승했고 배당 수익률 6%이기 때문에 네. 현재가를 매수하시면 마이너스 1%다 손해예요. 그래서 분할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네. 저는 현대차를 말씀드리면서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 보시는 게 맞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고 여전히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나는 한 2주 보유할 거다. 2주 보유할 거면 LG 에너지 솔루션 쪽이 맞는 거고 나는 한 달에서 2달가량 보유할 거다. 이러시면 삼성 SDI 쪽이 맞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뉴스가 참 많이 나오는데 삼성 SDI는 뉴스가 별로 없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저번에 대전 화재 있으면서 아이고 우리가 파우치 배터리에서 최고급이었는데 대전에서 파우치 배터리가 화재가 났으니까 우리가 각형 배터리나 원통 배터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좀 기대감 생긴 다음에 이번에 AMPC 제외하고도 영업이익 2천억 넘게 나오면서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이구나. 그다음에 역시 테슬라가 옵티머스 로봇을 만들었을 때 이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고농축 배터리는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수주를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강한 모습이고 우리가 ESS로 돌아왔을 때 전 세계적으로 ESS가 매년 12에서 15% 증가다 치고 그다음 국내에서 당연히 이제 호남 쪽이나 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여기에 들어간 ESS 사업은 당연히 삼성 SDI 할 거다. 4조 규모의 국내 ESS 사업을 삼성 SDI가 낙찰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 SDI가 수혜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삼성 SDI가 일단은 ESS를 국내 ESS가 4조 규모지만 4년에 걸쳐서 납품이기 때문에
1조씩 실적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근데 삼성 SDI가 1년에 내고 있는 매출이 거의 15조, 20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주는 매출은 뭐 15분의 1이기 때문에 역시 삼성 SDI가 실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유럽 쪽에서 판매하고 있는 배터리가 많이 팔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유럽에서는 미국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전기차 판매 동향이 조금씩 줄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삼성 SDI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 영업 적자를 못 벗어날 거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근데 차트를 잘 보시면은 삼성 SDI가 안 오르는 게 아니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를 때 삼성 SDI도 같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한 게 좋습니다 라고 하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쪽. 그 다음에 저는요 이렇게 순환매 좋아하고요. 삼성 SDI 흑자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삼성이라는 네임도 믿고 있고 역시 국내에서는 삼성 SDI를 믿어줄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보유 기간을 늘리면서 슈팅이 나오는 걸 원합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삼성 SDI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5는 저번 달이랑 이번 달이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4분기 영업이익 흑자 난 거 봤고요. 근데 올해 1분기랑 2분기 적자 난 거 봤고 3분기도 역시 적자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이제 포드와 배터리 합작공학 블루 오버 SK를 짓고 있는데 어차피 그 기대감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가 뭐 7%, 5% 올라가고 있는데 SK5는 SK 이노베이션은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SK5를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말려드리지 않지만 굳이 뭐 투자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대안 종목 충분히 많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